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해가 되었죠. 여러분, 새로운 해도 똑같은 해인데 좀 느낌이 다르죠.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됐고 또 이 한 해를 우리는 살아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잘 살아내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기도 하잖아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자기 수용의 어떤 방법들을 몇 가지 떠올려 보기로 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뭐냐면은 자기 수용의 어떤 체계가 자기 속에 미치는 영향들이 되게 크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대면해서 직면해서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어떤 시야를 확보해 준다. 그리고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뇌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을 열어준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도 나를 수용하고 이렇게 여유 있고 긍정적으로 살고 싶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참 힘들다.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을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고통과 실패와 어떤 실수를 다루는 나의 태도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또는 실수할 때에 어떤 태도로 나를 살펴보는가.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 터져요. 어떤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삶의 어떤 부분들이 삐끗대고 잘 되지가 않아요. 성공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자체도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안 되고 있을 때 그걸 기다리는 마음들 우리 다 알잖아요. 응?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재수를 하고 또 막 그것들을 기다리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그것 자체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고통을 훨씬 깊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자기 비난이에요. 우리 애가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비난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 아이에게 이런 도움을 줬더라면 그러면은 이런 비난의 체계가 작동이 되면 그 고통은요 몇 배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의 순간이 더욱더 지옥 같은 고통으로 변하게 하는 데에 자기 스스로 해내는 것들이 뭐냐면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바꾸는 것들을 이제 그 상담 시간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내가 우리 애를 키워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응? 내가 이것도 좀 실패하고 그때 얘를 다그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그쳤고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왜 그것밖에 할 수 없었을까? 즉 그런 말이죠. 너는 왜 그거밖에 하지를 못했니? 라고 이제 비난하고 괴로워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이제 계셔요.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에 저는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과 제일 친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 이름이 뭐냐? 응? 그래서 이제 누구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자기 딸을 잘 키워보려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재수를 하고 있는 딸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잘했어야 되는데 왜 그것밖에 못했을까라고 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친구를 어떻게 판단하고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는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누구,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실수를 하고야 말았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막, 왜 내가 그걸 잘못했을까? 그 중요한 일을 그때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이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질문을 해요. 뭐냐면은,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 아들이 그렇게 큰 실수도 아니죠. 보통 우리는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해서 그렇게 막 자책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은 그 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무슨 말을 해보고 싶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게 굉장히 간단해져요. 자기를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고요. 이게 또 구분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자화시켜서 그 사건을 보고 그걸 평가하라고 하면 어쩌면 그렇게 수용적이고 자비롭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한테는 절대로 그런 말을 못 해주면서 그냥 얼마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아이고, 우리 친구가 그렇게 했더라면 제가 걔한테 자꾸 그렇게 말하지요. 야, 너 할 만큼 했고 어쩌겠냐. 너가 네 능력이 그건데 너 너무 애썼다. 그 말하면 너 너무 애썼고 너무 수고했어. 어쨌든 잘 되기를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을 한대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실수했으면 누구야, 그럴 수 있어. 야, 사람이 일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일은 있는 거야. 응? 너무 그 실수에 이렇게 마음 주지 말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몇 가지를 이렇게 요점 정리해서 스스로 체크하고 넘어가자. 뭐 그런다고 해요.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실은 타인에 대해서는 되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막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게 우리 딸이 그랬다면 내가 뭐라고 했을까? 우리 아들이 그런 걸 당했다면 내가 뭐라고 했을까? 이제 이런 것도 좋아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 누구? 부모여도 좋고, 내가 믿는 신도 좋고, 나의 친구도 좋아요. 그 친구가 이럴 경우에 나에게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또는 써보는 것도 좋아요. 글쓰기에 그런 글쓰기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을 삼자화해서, 자, 누구가 이런 해서 이렇게 상황에서 이렇게 했고, 걔는 이렇게 생각하고 걔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다. 그걸 써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 누구는 뭐 누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는 참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것들을 쓰게 하면요,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친절한 이웃이 되어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거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하게 하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할 때보다 훨씬 잘해요. 저는 공평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와 여러분 자신에 대한 태도를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한 태도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기에게 해주는 것. 그것을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는 거죠. 그래, 너는 참 그걸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었구나. 참 안타깝다. 그래, 너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니? 너도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니? 그래, 너무너무 애썼다. 다음에 또 생각해보고 잘해보자. 수고했다. 또 너는 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듣고 이렇게 지금 계시지 마시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생각이 날 때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 순간은 참 창피하고, 이렇게 뭐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막
우리말로 쪽팔린다고 할까요? 그런 순간이 있었겠죠. 저도 있어요. 저도 얼마나 부끄러운 순간도 있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막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잘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조금 더 친절하고 자비롭게 바라보면서 만일에 그런 순간이 또 닥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겠죠. 내가 되게 못했던 순간이라든지 타인에게 거절당하는 순간이라든지 타인이 나를 비난하는 순간이라든지 그런 순간이겠죠. 그런 순간을 이제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처해 있었던 나를 이제 자비롭고 친절하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 힘들었겠다. 근데 막 수치스러워. 근데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 비난 당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거절 당할 수 있어요. 이제 거절 당했을 때 언젠가 제가 되게 이제 어느 순간에 당혹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당혹스럽기도 하고 막 마음속에서 화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근데 이제 뭐가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당혹스러웠을까?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나를 이렇게 거절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너도 거절 당할 수 있지. 너도 거절을 당할 수 있고, 거절 당해도 너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일이야. 괜찮아.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그 순간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비난을 당했나요? 여러분, 그 비난을 이렇게 내가 또 당한다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를 정리를 하세요. 그 비난을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비난이 오면 그냥 딱 받아서 나를 이렇게 비난하네? 너무 힘드네? 너무 당황스럽네? 어떻게 하지? 이게 좋아요. 비난을 하면 내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거나 그 비난에 압도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간들, 되게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당황하는 순간들. 그 순간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리뷰를 하고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내가 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어느 순간에 나를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화도 나고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혼자 돌아와서 생각하면서 내가 왜 거절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당연히 거절 당할 수 있지. 내가 왜 공격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자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그때 당황하지 말고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나를 달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이 부분은 너무 고통스럽고,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난 정말 이 약점이 너무 힘들어.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될 때 고통이 심해지냐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할수록 고통이 심해진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나도 고통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들도 고통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들은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구나. 나만의 고통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상 이 나의 고통을 훨씬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잘 바라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고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있지. 그렇지만 또 이런 고통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 모두 이런 고통들을 가진 경우가 많지. 이렇게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해보자. 잘 견뎌보자. 잘 견디고 있다. 언제 끝나? 언제 끝나? 빨리 끝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고통도 많고 나만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자기 자비가 아니라 자기 비난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이제 자꾸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관계 속에서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타인의 고통도 이해하도록 똑같은 언어를 써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너도 참 힘들구나. 그래, 너도 참, 그 부분이 참 안 됐어. 그 부분이 참 너에게 어렵구나. 그 부분이 너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럴 수 있지. 그게 너의 문제고, 너가 갖고 있는 고통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이해를 하는 게 또 나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들이 타인을 이해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그것은 또 나를 이해하고 나를 수용하는데 이렇게 더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점점점 이게 더 시너지가 커지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은 강의를 할게요.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 연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셀프 토크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에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막 심술이 나도 자기를 그냥 그래, 그만하면 잘했고, 그래서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 알겠어. 그래, 점점 더 잘해보자. 이렇게 잘하고 있어. 잘 참았어. 정말 애썼다. 이런 것들로 계속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는 작업들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보죠.